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지성호 의원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분수를 하세요. 분수를 하시라고. 우리가 받아주고 네. 의원까지 알겠습니다. 시켰으면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성호 의원 분수를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지난 6월 8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김갑수 평론가가 시도 때도 없이 근거도 없는 가짜 북한 정보를 유포하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며 한 말입니다. 김 평론가는 이 일로 방송에서 하차하고 말았는데요. 탈북자 출신의 초보 정치인들의 아무 말 대잔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대한민국 국회 입성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북한이 16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개성의 남북연락소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폭파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예측이 김정은 신병 이상설에 이어 또 빗나갔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동은 현재 북한의 상황과 그 이면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요. 탈북자랍시고 마치 북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의 이런 행동을 분석한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절규 수준의 행동으로 안으로는 내부 결속과 외부로는 계속되는 경제 제재 돌파를 위한 자구책 성격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태 의원은 전날인 15일 통합당 초선의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파쇼 같은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김여정이 얘기한 것처럼 연락사무소를 폭파할까? 저는 물리적으로 폭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태 의원의 전망과 달리 16일 남북연락소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14시 49분 개성 공동연락소 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을 마친 뒤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앞서 태 의원과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여일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청와대와 정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각각 최소한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다. 99% 사망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고 통합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북한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흘리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을 이미 지난 15일 분석하고 예측한 이가 있었는데요. 그의 예상은 어느 정도 적중했고 북한의 개성남북 연락소 폭파가 벌어진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문정인 대통령 특보인데요. 문 특보는 판을 바꾸려는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특보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북한은 갈 때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해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또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현재의 악화된 대북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입지를 만들려 하는 가짜 북한 전문가들. 이들이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신양명이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조선방송에 대해서 공적 책임 이행 등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주식회사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하여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승인 취소까지 검토됐던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 재승인으로 방송 중단에서 가까스로 모면하며 회생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조건부 재승인에 모든 국민들이 어이가 상실됐었는데요. 이 조건부 재승인에는 허욱위원의 참 이상한 기계적 중립이라는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 말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절차까지 마치고 상임위원 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을 넘어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전 의원은 최근 당의 탈당계를 제출하고 처리까지 완료된 건데요. 복수의 정계 인사들은 김 전 의원의 방통위 위원 준비를 위해 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당원이어서는 안 되는데요. 방통위법 제10조 결격사유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은 당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보통 정치권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노릴 경우 내부 추천 절차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4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까지 한 달이나 앞둔 시점에 탈당 절차까지 완수한 셈인데요. 그만큼 상임위원행이 확정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4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의 허욱, 국민의당 추천의 표철수 의원입니다. 이 중 한 위원장은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2사람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이 추천된다면 허 위원의 후임이 되는 겁니다. 21대 국회가 거여 전국인 만큼 민주당의 추천을 받는 김 전 의원은 방통위원 임명까지 무난할 것이라고 관측되는데요. 방통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다만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야당의 견제구와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자질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표의원의 후임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친정권 인사인 김 전 의원의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야당 추천 후보로는 홍지만 전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성동규 전 여의도 연구원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종편방송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길 희망해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 검언유착 등의 악행을 일삼아온 이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들의 방송은 공예이기 때문이죠.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현전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TV조선의 조건은 뭐뭐고 채널A의 조건은 뭐뭐죠? 예, 조건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그러니까 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예, 행정처분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적 책임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재승인을 해준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재승인의 유효기간도 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채널 A는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또 기한도 4년이고요. 예. 근데 다만 그동안 그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이 아직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밝혀지면 지금 차후에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철회하겠다라는 예. 내용입니다.